부록 1. 시니어를 위한 챗GPT 질문 공식 10가지. AI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챗GPT에게 질문하는 것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질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질문할 때 몇 가지 표현을 덧붙이면 원하는 답을 훨씬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질문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편하게 물어보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고쳐달라고 하면 됩니다. 1. 쉽게 설명해 주세요. 가장 먼저 기억하면 좋은 표현입니다. AI가 어려운 단어나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또는 전문 용어를 빼고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이 계약서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폰 설정 방법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뉴스가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보충 팁. 쉽게라는 말에 더해 누구를 기준으로 쉽게 설명할 것인지 알려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잘 모르는 70대에게 설명하듯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더욱 이해하기 쉬운 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아무리 쉽게 설명해 달라고 해도 어려운 내용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이 말은 전문적인 지식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뜻이라기보다 어려운 개념을 쉬운 말과 비유로 풀어달라는 요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컴퓨터 전문 용어 대신 일상적인 비유를 활용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질문으로 바꾸기.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일상생활의 비유를 하나 들어주세요. 이처럼 쉬운 설명 비유를 함께 요청하면 더욱 좋습니다. 3. 예를 들어주세요. 설명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예를 요청하세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를 3가지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대신 70대가 일상생활에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5가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훨씬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시가 유용한 경우, 어려운 개념을 배울 때, 새로운 기능을 익힐 때, 문서 작성법을 배울 때, 여행이나 쇼핑을 준비할 때, 스마트폰 기능을 배울 때, 기억할 공식, 설명이 어렵다 예를 들어주세요. 이 한마디를 추가해 보세요. 4. 표로 정리해 주세요. 내용이 여러 가지라면 글보다 표가 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와 일반 검색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스마트폰 사진 백업 방법 3가지를 장점, 단점, 비용으로 나누어 표로 비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표를 요청할 때는 비교 기준을 함께 말해 보세요. 단순히 2 제품을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가격, 사용하기 쉬운 정도, 장점, 단점, 추천 대상의 항목으로 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무엇을 비교할지,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지 를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5.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AI에게 순서를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챗GPT에게 보여주는 과정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합니다. 챗GPT를 엽니다. 사진을 첨부합니다. 사진과 함께 질문을 입력합니다. 답변을 확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요청하려면 제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화면에서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도 포함해서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뿐 아니라 어디를 눌러야 하는가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제가 따라 할 수 있게 한 단계씩 알려주세요. 이 표현은 AI 초보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한꺼번에 10가지 단계를 설명하면 오히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한 번에 하나씩 알려주세요. 제가 따라 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AI를 빠르게 설명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천천히 안내하는 선생님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따라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한 단계씩 알려주세요. 제가 완료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이 방법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일을 배울 때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사진 정리, 이메일 보내기, 문서 작성, 앱 설치, 온라인 회원 가입, 컴퓨터 사용법. 중요한 점. 화면의 모양이나 버튼 이름은 스마트폰 기종과 앱 버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화면과 설명이 다르면 AI에게 제 화면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다시 알려주세요. 7. 장단점을 비교해 주세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때 유용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표로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고를 때도 어와 비의 가격, 화면 크기, 사용 편의성,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어떤 사람에게 각각 적합한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 단순히 장단점만 묻는 것보다 나에게 어떤 선택이 적합한지 판단할 기준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스마트폰을 복잡하게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두 제품을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더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가격, 제품 사양, 정책, 금융법률 의료 관련 정보처럼 중요한 내용은 AI의 답변만 믿지 말고 공식 자료나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다시 쉽게 설명해 주세요. 한 번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AI에게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쉽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또는 방금 설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핵심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새 문장으로 줄여서 설명해 주세요. 어려운 단어를 빼고 설명해 주세요. 제가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해 주세요. 이처럼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 방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세웠다면 이 여행 계획에서 제가 놓친 준비물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사 준비 목록에서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 식당 예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질문. 제가 작성한 여행 계획을 검토하고 빠진 준비 사항을 중요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계획을 검토하는 역할을 AI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10.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이 질문은 AI를 더욱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 AI에게 검토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챗GPT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해서 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I가 단순히 내 의견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이나 빠진 부분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 역시 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보충 공식 5가지. 앞에 10가지 공식에 몇 가지 표현을 더해 사용하면 질문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11. 제 상황을 고려해서 알려주세요. 같은 질문이라도 사람마다 필요한 답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준비물을 알려주세요. 보다는 부부가 3박 4일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고 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물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목적, 경험 수준, 예산, 시간, 사용하는 기기 등 필요한 조건을 알려주면 더욱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2. 먼저 핵심부터 알려주세요.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 3가지만 알려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그 다음에 해주세요. 이 방법은 긴 글을 읽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13.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세요. 정보를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특히 돈, 개인정보, 계약, 건강, 여행, 온라인 결제처럼 실수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유용합니다. 14. 확실하지 않은 내용은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AI의 답변에는 사실과 추정이 섞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정보와 추정이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또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모른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습관입니다. 15.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AI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법률, 의료, 금융, 세금, 정부 정책, 항공권 입국 규정처럼 현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거나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정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 답변 중 공식 기관이나 해당 회사의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잘하는 가장 쉬운 공식.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5가지 요소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 내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설명해 달라는지, 어떤 형태로 받고 싶은지, 빠진 내용이나 주의사항이 있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어려운 용어 없이 쉽게 설명해 주세요. 한 번에 한 단계씩 알려주시고 마지막에는 제가 놓치기 쉬운 부분도 알려주세요. 이 정도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질문을 길게 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시작해도 됩니다. 사진 정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본 뒤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한 단계씩 알려주세요. 라고 이어서 질문해도 됩니다. 즉, 한 번에 완벽한 질문을 만드는 것보다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챗GPT와 대화할 때 기억하면 좋은 7가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질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원하는 형식을 말하세요. 표로 순서대로 짧게 예를 들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세요. 내 상황을 알려주세요. 나는 스마트폰 초보입니다. 와 같은 정보가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요청해도 됩니다. 복잡한 작업은 여러 단계로 나누세요. AI의 답변을 무조건 믿지는 마세요. AI도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다시 확인하세요. 특히 돈,
건강, 법률, 계약,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공식 자료나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한 문장. 챗GPT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어려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AI에게 조금씩 설명하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다음 문장 하나만 기억했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여기에 예를 들어주세요.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한 단계씩 알려주세요. 표로 정리해 주세요. 제가 놓친 부분도 확인해 주세요. 를 붙여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챗GPT를 잘 사용하는 첫걸음은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편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디지털 일안의 기른쌤과 한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